한반도 DMZ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다니. 긴장감과 위험이 숨쉬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경지대 DMZ. 그런데 최근 이곳에서 벌어진 북한군 병사들의 충격적인 행동이 현장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고 합니다. 현장을 취재하던 미국 CNN 기자는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장면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기도 전에 한쪽에서는 또 다른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한국 병사들은 마치 일상적인 일이라도 된 듯 태연한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본 사연은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인물과 내용 일부는 각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레이제이 킴입니다. 이름에서 짐작하셨나요? 한국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이에요. 한국 이름은 김현주인데요. 사실 이 이름이 제게 항상 긍정적인 감정만 불러일으킨 건 아니에요. 어릴 때 혼혈이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한 적이 많았거든요. 그런 경험들은 어린 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한때는 아버지의 고향인 한국을 미워하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군인 출신인 아버지는 따뜻한 위로 대신 강해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눈물로 얼룩진 어린 저를 꼭 안아주기보다는 무거운 현실을 직시하라는 가르침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인지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제 감정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반면 저를 감싸 안아주고 진정한 사랑을 보여준 건 미국인 어머니와 자유의 나라, 미국이라고 느꼈어요. 이 두 세계를 오가며 성장한 저는 자연스레 세상을 더 다채롭게 바라보게 됐고 진실과 목소리를 전하는 기자라는 꿈을 갖게 됐죠. 그리고 마침내 피나는 노력 끝에 세계적인 뉴스 네트워크인 CNN의 기자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와 도전들이 결국 저를 지금의 자리로 이끈 셈이에요. 저는 이제 세상을 더 큰 무대에서 바라보며 저처럼 혼란스러운 정체성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흑백이 아니라 무수한 색깔로 빛난다는 걸 제가 전하고 싶어요. 그런 메시지를 품고 제가 마주한 곳 중 하나가 바로 DMZ 비무장지대였습니다. 멀리서 보면 평화로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구릉진 언덕, 초록빛 들판, 가끔 날아오르는 새들. 그러나 그 정막은 묵직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무언가가 저를 조용히 짓눌렀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세상은 단순하지 않다는 걸요. 기자로서의 첫 번째 임무는 아니었지만 이번만큼 중요한 임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전쟁터, 시위 현장, 자연재해를 취재한 적은 있지만 이건 좀 달랐습니다. 단순한 기사를 넘어섰죠. 저와 늘 연결되어 있었지만 제대로 이해해본 적 없던 장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 아버지는 한국에서 이민 오신 분으로 전쟁에 대해 마치 어제의 일처럼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 경험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전쟁이 아버지를 얼마나 바꿔놓았는지는 느낄 수 있었죠. 엄격한 규칙, 절제된 태도, 그리고 그늘진 슬픔. 모든 것이 제가 살지는 않았지만 어쩌면 저도 짊어지고 있는 역사와 얽혀있는 듯했습니다. 미국에서 자라며 저는 한국에 대해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오신 나라, 낯선 규칙과 이해하기 어려운 전통이 있는 곳 정도로만 느껴졌죠.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그분처럼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자유롭고 웃음이 넘치고 가벼운 삶을 원했지 역사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서 있는 지금 제가 아버지를 너무 쉽게 판단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DMZ는 단순한 경계가 아니라 하나의 흉터 같았습니다. 양쪽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는 병사들, 끝없이 이어진 철조망, 그리고 지뢰 경고 표지판들. 이 모든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건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고 그 벽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높았습니다. 카메라를 조정하는데 멀리서 희미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뭔지 잘 모르겠었지만 바람에 실려오는 소리가 점점 분명해졌죠. 음악이었습니다. 부드럽고 잔잔한 멜로디가 국경을 넘어 들려왔습니다. 보통 확성기를 통해 나오는 선전 방송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달랐습니다. 마치 자장가처럼 부드럽고 위로가 되는 듯한 음악이었죠.
근처에 서 있던 남한 군인에게 물었습니다. 저 소리 뭐예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대북 방송입니다. 저희가 북쪽으로 송출하는 거예요. 대북 방송. 저는 취재 중 이 방송에 대해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남한이 DMZ를 넘어 음악과 이야기를 송출하며 심리전을 벌인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전쟁이라 부르기엔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위협도, 모욕도, 요구도 없었습니다. 대신 대중가요. 일상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상처를 주기보다 치유를, 아니면 최소한 진실의 씨앗을 심으려는 묘한 무기 같았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봤습니다. 만약 제가 저 너머에 있다면 이 방송이 어떻게 들릴까? 생명의 줄처럼 느껴질까?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잔인한 상징일까? 아마도 둘 다겠죠? 그날 하루 종일 병사들을 따라다니며 그들의 일상을 지켜봤습니다. 생각보다 젊은 병사들이 많았고 대부분 이제 막 20대 초반을 넘어선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분명 진지했지만 그들 사이엔 어딘가 가벼운 유대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 남동생과 친구들처럼 장난도 치고 간식도 나누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땐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따라 흥얼거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보이는 곳에서도 그들은 참 인간적이었습니다. 나중에 대북 방송 작업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대북 방송에 나가는 노래와 이야기를 어떻게 신중하게 선택하는지 설명했죠. 우리가 도발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삶의 방식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잘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리 단순할까요? 평생 남한을 적으로만 배우며 살아온 사람의 마음을 음악과 이야기로 바꿀 수 있을까요? 믿고 싶었지만 확신할 순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는데 이곳에서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정치나 전략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연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넘을 수 없을 것 같던 그 간격을 넘어 우리는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듣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전하는 거였습니다. 처음으로 예상치 못했던 감정이 살짝 스쳤습니다. 희망이었죠. 어쩌면 순진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잠들기 전 머릿속에서 방송의 잔잔한 멜로디가 맴돌았고 저 너머 누군가도 이 멜로디를 듣고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DMZ 위로 해가 떠오르며 하늘은 부드러운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밤사이 내려앉았던 안개가 서서히 걷히며 철조망의 날카로운 선과 침묵의 수호자처럼 서 있는 감시탑들이 드러났죠. 그 장면은 마치 아름다움과 긴장이 충돌하는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아침의 차가운 공기를 막으려고 코트를 여미고 노트를 들었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싶었으니까요. 남쪽 경계선에 서서 카메라 렌즈를 통해 북한의 한 조각을 들여다봤습니다. 금지된 세상을 몰래 엿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곳의 땅은 황량했고 건물들은 무채색으로 음울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치게 조용했죠. 저 너머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상상하기 힘들었지만 그들도 거기에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경계를 지키는 군인들, 밭을 일구는 농부들,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가족들 말이죠. 반면 제가 서 있는 쪽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기계의 소음, 가끔 들리는 군인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방송탑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의 희미한 멜로디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DMZ처럼 무거운 장소에서도 이쪽은 더 생동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몇 시간만 가면 서울이 나와요. 마철로와 네온사인, 끝없이 움직이는 에너지로 가득한 도시. 두세 개의 대비는 너무나 극명했죠. 서울에서 몇 주간 머문 뒤 DMZ에 왔을 때 그 도시는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빠르고 시끄럽고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었죠. 모두가 일터로 혹은 카페에서 친구를 만나러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거리 곳곳에선 화장품 광고나 새로운 드라마를 홍보하는 밝은 스크린들이 반짝였죠. 마치 미래에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현대적인 풍경 한가운데에도 과거의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높은 빌딩 사이에 숨겨진 고궁들, 작은 손수레에서 채소를 파는 어르신들. 서울은 그 자체로 모순적이었습니다. 이 나라처럼요. 그리고 지금
이 국경에 서서 저는 그 모순의 경계선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들었던 탈북자들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 용기와 절박함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죠. 어떤 여성은 어둠 속에서 살다 처음으로 서울의 불빛을 본 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말했죠. 악몽에서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 방송팀이 또 다른 송출을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효율적으로 장비를 세팅하고 음향을 점검했죠. 방송이 단순히 무작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모든 노래와 이야기는 신중히 선택된 것이었습니다. 인기 있는 K-팝 곡, 옛날 민요, 그리고 때로는 남한에서 사랑받는 외국 음악까지. 이야기들은 평범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이야기,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는 장면, 생일을 축하하는 사람들. 평범하고 단순한 삶이었지만 저 너머의 사람들에게는 비범한 이야기였을 거예요. 저는 북한 병사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감정을 느낄지 궁금했습니다. 무시하려고 애쓸까? 아니면 몰래 듣고 음악과 목소리가 그들의 경계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허락할까? 모든 것이 통제된 세상, 심지어는 생각까지도 억압받는 그곳에서 사는 게 어떤 기분일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몇 년간 이곳에 배치된 남한의 한 장교를 만났습니다. 그는 방송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줬습니다. 처음엔 당황해하죠. 그가 북한 병사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처음 듣는 소리에 놀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얼굴에서 호기심과 갈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깨지지 않을 것 같던 벽에 균열이 생겼다는 걸 느끼는 거죠. 그 말을 들으며 상상해봤습니다. 나와 전혀 다른 세상, 자유와 가능성으로 가득 찬 세상에 대해 듣는다면 어떤 기분일까? 가질 수 없는 무언가를 보여주는 잔인한 장난처럼 느껴질까요? 아니면 희망을 줄까요? 어쩌면 그 두 가지 모두일 거예요. 해가 높이 떠오르며 공기가 따뜻해지고 안개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남쪽 경계선을 따라 걸으며 카메라로 이 이상한 경계의 세부적인 모습을 담았습니다. 지뢰 경고 표지판, 군인들이 지키는 작은 초소, 그리고 키 큰 풀 사이를 재빠르게 지나가는 야생동물들. 이곳은 나름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지만 긴장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잠시도 잊을 수 없는 곳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다시 기지의 작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가에 앉아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방송 소리가 여전히 희미하게 들렸고 그 소리는 배경에서 계속 이어졌죠. 저 너머에서 이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스피커를 향해 얼굴을 돌리고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이는 그들. 그들은 두려워할까요? 설렐까요? 희망을 품을까요? 서울에서 만났던 탈북자 중 한 명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저와 비슷한 또래의 젊은 여성이었고 몇 년간의 계획 끝에 국경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결심은 밀반입된 라디오에서 들은 단 한 곡의 노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했죠. 사랑 노래였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뭔가를 느꼈습니다. 따뜻하고 살아있는 무언가요. 그녀의 이야기는 그날 밤 제 머릿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어둠 속을 걸어가며 자신의 꿈이라는 희미한 빛을 따라가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방송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호였고 그 소리를 따라갈 용기가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등대 같은 존재였죠. 그것은 단순히 음악이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죠. DMZ에서의 하루하루는 어느새 하나로 뒤섞여 가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은 같은 일들로 시작됐죠. 방송이 공기를 타고 울려 퍼지고 병사들은 국경을 순찰하며 저는 노트북과 카메라를 들고 보이지 않지만 깊이 인간적인 이야기를 담으려 애썼습니다. 이 땅은 고요 속에서 살아 숨쉬는 듯했고 과거의 무게가 풀 한 포기, 철조망 한 줄기마다 내려앉아 있는 듯했습니다. 저 너머의 사람들에 대해 점점 더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죠. 그들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존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기에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어진 선들로 인해 닿을 수 없을 뿐이었죠. 방송은 목소리와 음악을 국경 너머로 보냈지만 돌아오는 건 언제나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누군가 듣고 있는지 혹은 감히 들으려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방송탑 근처에 서서 기술자들이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비는 낡고 오래돼 보였지만 그 소리는 맑고 안정적이었죠. 그날은 음악과 이야기가 섞인 방송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인기 있는 K-팝 곡이 먼저 시작됐습니다. 경쾌한 리듬이 들판을 넘어 퍼졌죠. 그 뒤로 한 여성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한강에서 가족과 함께한 소박한 소풍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산들바람, 음식의 맛, 아이들의 웃음소리. 평범해서 다른 곳이었다면 주목하지 않았을 이야기였지만 여기 DMZ에서는 그것이 작은 반란처럼 느껴졌습니다. 분단의 공간에 기쁨과 희망을 전하는 행위였으니까요. 방송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카메라를 북쪽으로 돌렸습니다. 렌즈 너머로 멀리 감시탑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그곳에 한 병사가 서 있었죠. 그는 움직이지 않고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표정을 상상해봤습니다. 무표정하고 단련된 얼굴일까? 아니면 조금의 호기심이라도 깃들어 있을까? 그는 음악을 듣고 있었을까요? 한강을 떠올렸을까요? 웃음소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는 삶을 상상했을까요? 그 생각은 하루 종일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 병사를 계속 떠올렸습니다. 그의 이름도, 그의 이야기도 알 수 없었지만 그의 삶이 어떨지 상상하는 걸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작은 마을에서 자랐을까요? 어디선가 그의 가족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더 나은 삶을 꿈꿨을까요?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 그런 꿈을 묻어버렸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한의 한 장교에게 방송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누가 듣고 있는지 확신할 순 없지만 몇 가지 신호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작은, 하지만 분명한 변화들. 가끔 그들이 멈춰요. 그는 북한 병사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평소처럼 시선을 돌리지 않아요. 가만히 서서 마치 모든 단어를 들으려는 듯 서 있죠. 그 말에 다시 감시탑의 병사가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일까요? 조금 더 오래 서 있고 조금 더 가까이 들으려 애쓰는 사람? 그 생각은 저를 설레게 하면서도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희망이 얼마나 강력하면서도 깨지기 쉬운 것인지 다시금 느끼게 되었죠. 며칠 후, 제 질문에 대한 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국경 근처에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상한 무언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철조망의 하얀 천 조각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죠. 마치 임시로 만든 깃발 같았습니다. 셔츠나 스카프에서 찢어낸 것처럼 보였죠. 천천히 다가가며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단순한 천이 아니었어요.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천에는 불안정한 필체로 흔들리듯 적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겨우 읽을 수 있는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천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누군가가 방송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위험을 무릅쓰고 이 메시지를 보낸 거였습니다. 방송이 단순한 소음이 아니란 증거였죠. 그것은 사람들에게 닿고 있었고 변화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는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메시지와 그 의미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누가 썼을까요? 감시탑의 병사였을까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을 알아내고 싶어 미칠 것 같았지만 이곳은 비밀이 많은 곳이었고 그중 일부는 영원히 묻힐 거란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창가에 앉아 희미하게 들려오는 방송 소리를 들으며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슬픔, 분명 있었습니다. 분단된 삶, 자유를 결코 알 수 없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슬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습니다. 천 조각의 메시지는 작고 큰 그림 속에선 하찮아 보일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립되고 통제된 공간에서도 인간의 영혼은 손을 내밀 방법을 찾는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저는 아버지와 그가 절대 해주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침묵이 단지 고통 때문만이 아니라
희망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제가 자신이 짊어졌던 무게를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서 자라길 바랐던 걸지도요. 어쩌면 그는 조용히 하지만 굳게 언젠가 변화가 있을 거라 믿었을지도 몰라요. 잠들기 전 저는 다시 감시탑에 서 있는 병사를 상상했습니다. 음악을 들으며 한강을, 웃음소리를, 언젠가 그의 것이 될 수도 있는 삶을 떠올리는 그를, 그리고 그가 어디에 있든 이쪽에서 누군가 그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길 바랐습니다. DMZ에서의 하루는 평소처럼 시작되었지만 그날은 금세 평소와 달라졌습니다. 방송탑 근처에서 메모를 정리하던 중 소란스러운 움직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군인들이 남측 경계 쪽으로 급히 몰려가고 있었죠. 그들의 말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움직임에서 긴박함이 느껴졌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잡고 그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군인들이 주목하고 있던 것은 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남쪽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야윈 몸, 찢기고 더러워진 군복, 창백하고 지친 얼굴, 멀리서도 그의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그는 뛰고 있었지만 걸음은 불안정했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군인들은 그를 향해 손짓하며 서둘러 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시선을 따라가자 철조망과 감시탑, 그리고 그가 떠나고 있는 세 개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그는 다시 앞으로 나아갔고 마침내 남측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는 군인들 앞에 다다르자 무릎을 꿇고 쓰러졌습니다. 군인들이 다가가 그를 부축하며 부드럽게 말을 걸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가슴에 작은 보따리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천으로 감싼 무언가였죠. 그의 손은 떨리고 얼굴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여기까지 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그 남자는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고 처음에는 그와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쉬고 치료를 받은 후 마침내 그를 만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영이었고 북한에서 온 병사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이는 듯 낮았고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그에게 완전히 집중했습니다. 수영은 DMZ 근처 감시탑에서 근무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날들은 길고 단조로웠고 자신이 증오하도록 배운 세계를 바라보며 보내야 했죠. 그는 방송이 처음엔 성가신 존재였다고 했습니다. 적의 속임수처럼 느껴졌고 무시해야 하는 것으로 여겼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듣기 시작했어요. 그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처음 그의 관심을 끈 것은 음악이었습니다. 그가 전에 들어본 적 없는 밝고 생동감 넘치는 음악이었죠. 그리고 이어진 건 이야기였습니다. 가족과의 저녁 식사, 어린 시절 놀이, 미래의 꿈 같은 평범한 이야기들. 하지만 수영에게는 이 이야기들이 또 다른 세상의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생존이 아니라 기쁨을 위한 삶이 존재하는 곳이었죠. 그중 한 이야기는 특히 그의 마음에 남았다고 했습니다. 한 남자가 딸과 함께 공원에서 연을 날리던 이야기였죠. 딸이 연이 나무에 걸렸을 때 웃던 모습과 함께 연을 꺼내기 위해 노력했던 일을 묘사한 이야기였습니다. 수영은 그 이야기가 잊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건 그의 어린 시절 돌아가신 여동생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었죠. 그와 여동생은 가까웠고 함께 먹을 것을 나누며 더 나은 날들을 꿈꿨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는 오래전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로 저쪽 세상이 그렇게 다른 걸까? 삶이 정말 자유로울 수 있는 걸까? 그 질문들은 그의 마음속에서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는 주변 세상의 틈을 보기 시작했어요. 거짓말, 두려움, 공허함. 방송은 그의 마음속에 씨앗을 심었고 그것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탈출을 꿈꾸기 시작했지만 그 위험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와 붙잡힌 자들에게 주어지는 처벌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들은 것을 다시는 잊을 수 없었으니까요. 어느 밤 그의 근무 중 방송에서는 희망에 관한 잔잔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그것을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가슴에 보따리를 단단히 안고 감시탑을 떠나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의 여정은 끔찍했습니다.
지뢰가 깔린 들판을 가로질러 기어갔고 철조망 아래를 기어갔으며 얼음 같은 강물을 건넜죠. 그의 모든 걸음은 도박이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향한 갈망이 그를 이끌었으니까요.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남아있는 건 진짜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영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방송이 단순한 실험으로 시작된 것인데 그에게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줄이자 희망의 이유였습니다. 그가 이야기를 마친 후 수영은 자신이 가지고 온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노트가 있었고 페이지에는 메모와 그림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방송에서 들은 모든 것을 적어두었다고 했습니다. 노래 가사, 이야기의 조각들, 남한에서 가고 싶은 곳의 목록까지. 한 페이지가 제 눈길을 끌었어요. 나무 위로 높이 날아오르는 연이 그림이었죠. 그 그림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단순하고 어린아이 같은 그림이었지만 그 속엔 엄청난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영이 목숨을 걸고 얻고자 했던 모든 것을 상징하고 있었어요. 살아갈 기회, 꿈꿀 기회, 그리고 자유로울 기회. 그날 저녁, 방창가에 앉아 어둠이 내려앉은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방송 소리가 다시 흐르고 있었고 음악이 부드럽게 공기를 가르고 있었죠. 저는 수영과 그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세계에 갇힌 사람들, 천 조각의 메시지를 남겼던 병사도 떠올랐고 그도 언젠가 자유를 찾을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DMZ는 대비의 공간이에요. 아름다움과 위험, 침묵과 소리, 희망과 절망이 공존하는 곳. 그것은 우리를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 상기시키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연결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보여줍니다. 수영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의 이야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회복력과 더 나은 것을 꿈꾸는 용기에 대한 증언이었죠. 음악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방송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 탈출한 이들을 돕는 병사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눠준 수영에게요.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탈출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에 대한 이야기였고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희망은 등대처럼 빛나며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밝혀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한 번이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